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죄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사건가법 이종환 변호사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수사 대상과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소, 감리업체, 그리고 10개의 레미콘 업체를 포함한 하청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사고 경위와 확보한 작업 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공사 및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과실 수사와는 별도로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되는 인허가 과정,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민원 처리 내용, 공사 하도급 관계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밝혀야겠지만 현재 곳곳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계획에 맞춰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양생기간도 최소 12일 그리고 18일 정도로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부실 시공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일지를 보면 양생기간이 최소 6일에서 10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양생이 충분히 될 때까지 바닥을 지탱해주는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고는 동바리 존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도 하청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청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보여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 책임을 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참사에 이어서 또다시 책임을 피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오늘 오전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형사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이 법에 따른 처벌은 피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총 9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네. 그중에서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현장 소장 1명뿐이고요. 나머지 8명은 하도급 업체나 재하도급 업체 관련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고의 중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조금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현장에 있는 실종자들을 찾는 일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분들도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크게 2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즉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행불능 여부를 매우 좀 엄격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행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공일을 기다렸다가 완공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완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지체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기간을 기다렸다가 해지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났다면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다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납입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역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게 하도급 업체의 책임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현장 관리가 미흡하게 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건설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또한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구청의 민원 조치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긴 한데 대표가 책임을 피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이에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